73세에 맞은 첫날 밤에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이거 사랑일까요? 70세 늦은 나이에 하는 재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는데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 내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경자입니다. 올해 73살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 때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국화꽃에 물을 주는 거죠. 남편이 좋아하던 노란 국화였어요. 처음엔 그리움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을 주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냐고. 그냥 무탈하게 늙는 게 최고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하루는 참 길어요. 아침 9시에 동네 복지관에 나가 꽃꽂이 봉사를 하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나오는 도시락으로 해결하죠. 오후엔 다른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조용해져요. 텔레비전을 켜놓긴 하지만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전화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뜸해졌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이 나이에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우스꽝스럽지 않나?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마치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혹시 이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일까요?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화꽃에 물을 주고 복지관에 나가고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복지관 앞들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남자분이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어깨였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첫마디가 참 특이했어요. 국화는 안 다쳤죠? 저보다 화분을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문기찬이라고 하셨어요. 75살이시고 옆 동네 단층 집에 혼자 산다고 하시더군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지관 화단 정리 봉사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었어요. 기찬 씨는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거운 물통을 들고 있으면 말없이 받아서 옮겨주시고 꽃을 심을 때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도와주셨죠. 다정한 말을 건네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한 말만 짧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국화가지를 다듬다가 손을 베었는데 기찬 씨가 주머니에서 밴드를 꺼내주시더군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분의 손이 제 손을 감쌀 때 오래간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다정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분이 생각났어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왜 혼자 사시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냥 고마운 마음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가슴 한편이 슬며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국화꽃에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하지만 복지관에 나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화단 정리를 하면서 슬쩍슬쩍 둘러보곤 했습니다. 기찬 씨가 나타나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어요. 오늘 국화가 참 예쁘네요. 어느 날 기찬 씨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부쩍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나누는 대화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보니 공지사항이 붙어 있더군요. 점심 도시락 배달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업체 사정으로 급하게 취소된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가방에서 하나둘씩 집에서 싸온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하셨거든요. 김치통, 나물 반찬, 심지어 밥까지 준비해 오신 분도 계셨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복지관 도시락에만 의존하고 있었구나. 가방을 뒤져봐도 나올 게 없었어요. 물병 하나와 손수건, 그리고 어제 집에서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온 된장국 정도였죠. 기찬 씨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앞에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으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 둘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쓸쓸했어요. 나이 들면서 이런 일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기찬 씨를 보니 더 안쓰러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더 어려우실 텐데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며 기찬 씨께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찬 씨, 이거라도 한 숟갈 드세요. 따뜻하게 끓여온 된장국이에요. 기찬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잠시 망설이시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 있어요. 기찬 씨가 가방에서 꺼낸 건 작은 보온병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유자차였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죠. 유자차인데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저희는 된장국과 유자차를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풍성한 반찬을 나누며 드시고 계셨는데 저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국물로 점심을 때웠어요. 기찬 씨가 된장국을 한 숟갈 드시더니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된장국이 눈물 나는 맛이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깊은 그리움이 담긴 말씀이었죠. 혹시 돌아가신 아내분이 끓여주던 된장국이 생각나신 걸까요? 제가 끓인 거라 별로일 텐데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에서 끓인 된장국을 먹어보네요. 유자차도 정말 달콤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다른 손으로 직접 만든 맛이었습니다. 기찬 씨가 직접 담그신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못했어요. 그날 점심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도 멀게 들렸고 오직 기찬 씨와 나누는 조용한 시간만이 선명했어요.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 와야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깜빡했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컸죠. 점심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찬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된장국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야말로 유자차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된장국을 나눠 먹으면서 느꼈던 따뜻함, 기찬 씨의 고마워하는 표정, 유자차의 달콤한 맛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 앉아서 바보처럼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죠. 바보야, 왜 웃고 있어? 혼잣말을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가 참 특별했거든요.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기찬 씨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화단 정리도 함께 하곤 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가 무거운 화분을 옮기시려고 하길래 제가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찬 씨가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장갑을 벗으시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찬 씨의 손등에 깊게 그어진 흉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길고 깊은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칼에 베인 것 같기도 하고 불에 탄 것 같기도 한 그런 흉터였죠.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흉터가 있을까? 어떻게 생긴 상처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찬 씨는 제가 흉터를 본다는 걸 알아차리셨는지 재빨리 장갑을 다시 끼셨어요. 날씨가 추워서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나 봐요. 그 이후로 대화가 뜸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편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녁에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에 서 있는 김 사장님이 말을 걸어오시더군요. 요즘 복지관에서 문 씨랑 자주 보던데요? 네, 가끔 봉사활동 같이 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그 양반 좀 복잡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듣기가 무서웠어요.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김 사장님이 기어이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옛날에 술 문제 있었대요. 자식들이랑도 인연 끊어졌다고 하고 뭔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흉터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 혹시 싸움이라도 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생긴 상처일까? 정말 싸움에서 생긴 걸까? 저녁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찬 씨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이제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속는 거 아냐? 또 내 마음 다 주고 상처받는 거 아냐? 그런 걱정이 자꾸 들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한동안 외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알게 된 남자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할머니들에게 똑같이 접근하는 사람이었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기찬 씨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 외로운 할머니들에게 친절하게 굴다가 뭔가를 얻어내려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기찬 씨의 흉터가 나타났어요. 점점 더 크고 무섭게 변하면서 저를 향해 다가오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국화꽃에 물을 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면 기찬 씨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이 모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사랑을 꿈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기찬 씨를 제대로 마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할 때도 일부러 다른 곳에서 일했어요. 기찬 씨가 말을 걸어오시면 짧게 대답하고 피했죠. 그분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점점 거리를 두시더군요. 그날은 복지관 창고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 기증받은 물품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먼지투성이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낡은 박스 하나가 제 차례로 왔어요.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서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액자, 펜, 그리고 두꺼운 스크랩북 같은 것들이었죠. 먼지를 털어내며 스크랩북을 펼쳐봤습니다. 복지관 역사를 담은 자료인 것 같았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눈이 멈췄어요. 신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환자 구한 정원사, 문기찬 씨.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기찬 씨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거든요. 기사 옆에 붙어 있던 흑백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찬 씨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분명 그분이 맞았습니다. 눈빛이 똑같았거든요. 손이 떨리면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시립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원사로 일하던 기찬 씨가 병동에 혼자 남겨진 환자를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리창을 맨손으로 깨고 환자를 업고 나왔으나 그 과정에서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손등에 흉터가 그때 생긴 거였구나. 싸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려다 생긴 상처였던 거죠.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찬 씨의 가족들은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날 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인과 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환자는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구하지 못한 거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거였구나. 자식들과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니라 잃으신 거였구나. 김 사장님이 말한 술 문제도 아마 그 상실감 때문이었을 거예요.